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페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조직 문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직 문화가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소개시켜 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전 심플하게 카카오페이 문화,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달려온 연대기를 말씀드리면서 당시 분위기와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쓱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어서 현재 카카오페이가 지향하는 문화를 공유 드릴 텐데요. 카카오페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켜졌던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요인이 참 많겠지만 그중 일하는 문화 대표적인 4가지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카카오페이는 어떤 문화를 계속해서 그려나갈 예정인지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걸어온 아니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온 갓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참고로 여러분 카카오페이는 직원을 크루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함께 항해한다 라는 사람으로 선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크루인데요. 단 CREW가 아니라 스펠링은 카카오의 K를 따서 KREW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크루들의 첫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카카오페이는 2014년 카카오 안에 핀테크 팀이라는 작은 팀으로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된 아주 작디 작은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크루들이 카카오페이만 한 1,100명, 그리고 자회사를 포함하면 1,500명에서 600명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시초의 모습은 한 회의실에서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 당시 국내 최초 간편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도 카카오페이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팀의 규모를 늘려가고 서비스도 계속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17년도에는 카카오페이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60명 인원이 분사를 하였고요. 아래의 그림은 카카오페이가 꿈꾸는 미래 모습으로 그리는 워크숍을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현재 달성된 버킷리스트도 있고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완성 결과를 이제 달성하지 않은 버킷리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우주에 진출을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도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우주에 진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주 대스타 폐해를 꿈꿔보면서 2018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분사 직후에는 계속해서 채용과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새롭게 합류하시는 전문가 크루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일 연도에는 사실 업적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 카드 출시, 오프라인 결제, 투자, 서비스 등이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연간 전사 목표였던 연간 거래액 20조 원을 달성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높은 목표치였음에도 한 해 동안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도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도 결국 1년 동안 달려온 목표가 결국엔 달성을 했습니다. 네, 1년 목표를 달성한 날이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바로 12월 31일 저녁 8시쯤에 네, 저희는 20조 원을 찍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했고 성공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세레머니로 바로 공약이었던 약속되었던 하와이 플레이샵에 저희는 전사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때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요. 하와이로 다 같이 떠나서 4박 6일 추억을 쌓고 왔는데요. 저는 이때 하와이를 처음 갔었는데 제가 가본 여행지 중에 아직까지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기억을 피땀, 뭐 피까지는 아닐 수 있고요. 피땀 눈물을, 땀 눈물을 함께 쏟은 우리 동료 크루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회가 더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9년도에도 크루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속도가 더 빠르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에도 이롭고 유용한 금융 서비스들을 대거 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1년 동안 달성했던 거래액 있잖아요. 20조 원을 바로 다음 해에는 반기 만에 달성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실 텐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전환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죠. 이때는 서로를 쉽게 만날 수도 없었고 온라인 체제로 좀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전환 시기에 이제 모든 기업들에게 과제였던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당탕탕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온라인 안에서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영상은요, 바로 송년회에서 크루 한 분 한 분 이름을 담은 건데요. 원격 근무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준 우리 크루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연말도 좀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뭐 할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몹쓸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이후 21년에도 크루들과는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21년에는 제일 많은 입사자분들이 입사를 하셨거든요. 작년에만 413분이 뉴크루가 입사를 하셨는데요. 온라인 체제이기는 했지만 온보딩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버디 제도나 다양한 콘텐츠로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웰랜딩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당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코스피 상장을 하였고요. 당시 세레모니 행사로 온라인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만큼은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정말 출근을 하셔가지고 함께 즐기며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을 만끽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그리고 올해에는 다양한 성과들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서비스가 대거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 탓하면서 회사에 잠깐 이제 회사 서비스 출시되는 거에 잠깐 소홀해질 때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크루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사진은 올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 오피스로 이전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많은 크루분들이 모여서 집들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즐겁게 어울리기도 했고요. 특히나 작년에 입사하셨던 크루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회사가 이렇게 흥이 넘치는 회사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할 때도 정말 제대로 하지만 이렇게 어울릴 때도 누구보다 정말 제대로 잘 놉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크루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저 역시도 공간의 진심이 느껴지는 오피스 너무 좋아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오피스를 우리 크루분들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히 여겨지는 가족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밀리데이를 기획하게 됐고요. 바로 언박싱 데이라고 해서 크루분들에게 카카오페이를 선사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직접 언박싱한다라는 컨셉으로 지난 7월에 진행을 했고요. 만족도는 최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대규모 행사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폭발적이라서 앞으로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지나온 길을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급속도로 사업이 성장하며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졌었죠.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크루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처음부터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아직까지도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회사가 커지더라도 희미해지지 않도록 크루 한 분 한 분이 노력하면서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문화 4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바로 첫 번째는요, 소통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람 2명 이상 모이면 소통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서로
친절하면서도 치열하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함께 더 나은 퍼포먼스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러한 소통이 잘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소통 채널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소통 채널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소통 채널 첫 번째로는 아지트라는 오픈된 온라인 협업 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지트라는 공간은요, 제가 타조직 혹은 뭐 특정 프로덕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된 글에 지나쳐 가던 크루분들도 보시고 의견을 종종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넓은 관점을 통해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아지트라는 공간에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고 펼쳐져 있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캐치업하고 본인 업무에 주도적으로 실행해 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소통 채널은 캔미팅이라고 하는 전사 미팅인데요. 보통 타운홀 미팅, 오렌지 미팅이라고도 많이 불리우지만 저희는 캔미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캔미팅에서는 캔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또 캔미팅에서 다루는 아젠다는 우리가 모두 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캔에 염원에 담아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전에는요,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위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재택근무 상황을 반영해서 온라인 체제, 그리고 현재는 온오프라인 믹스로 캔미팅을 꾸준히 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캔미팅에서 다루는 아젠다로는요, 카카오페이를 둘러싼 대내외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이제 소통 채널은 크루 소통의 합성어로 크루통이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이곳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무엇이든 질문을 하고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글이 올라오면 대답을 하는 분은 바로 저희 대표님입니다. 활발하게 글이 올라오고요. 사소한 질문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중 대표님이 이제 앨런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질문은 굉장히 짧았지만 굉장히 정성껏 답변을 달아주시는 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회사의 정보, 맥락, 소식, 이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원활하게 캐스케이팅 될 수 있도록 소통에 진심을 담아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정보 속에서 저희는 팀 플레이를 발휘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일하는 문화 두 번째는 바로 팀 플레이입니다. 강력한 문화인 것 같고요.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혼자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팀워크와 헌신을 기반으로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시너지를 냈기에 가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러한 부분이 잘 워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략적으로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프로덕트 단위로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몰입을 하다 보면 보다 속도가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효율과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팀워크 증진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팀빌딩 활동으로 문화데이, 플레이샵, 팀빌딩 세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이 바로 문화데이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조직 간 문화 활동들을 함께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활동 위주로 문화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활동은 함께 모여서 뭐 라탄 공예라든지 드로잉 클래스로 온라인 클래스로 함께 모여서 듣기도 했고요. 가운데처럼 요가 수업도 같이 받는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밍글링도 되고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쌓였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성향과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도울 수 있는 팀빌딩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 툴을 보면서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팀이나 신규 입사자가 많은 팀, 서로 성격과 스타일을 이해해보고 싶은 팀 등 많은 분들이 신청을 주고 계시고 유용하다는 피드백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를 매월 세션 오픈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신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금방 좀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강 신청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MBTI TMI인데 MBTI 세션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이고요. 카카오페이 크루들은 어떤 MBTI가 많은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1위로는요, 사교적인 외교관형인 ESFJ. 네, ESFJ가 무려 15%나 차지해요. 그래서 친화력이 높고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6가지 유형인데 이 유형만 15%입니다. 그리고 2위는 ISFJ이고요. 책임감이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꼼꼼함이 특징인 용감한 수호자형이었고요. 3위로는 ISTJ, 신중한 타입으로 집중력이 높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유형만 합치더라도 50%에 가깝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 세 유형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MBTI 유형이 16개 중에 이제 15위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어서 일하는 문화 세 번째는 바로 몰입과 성장입니다. 자율적으로 몰입하며 크루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였는데요. 몰입과 성장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었던 제도와 프로그램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코어 타임이 없는 완전 자율 선택 근무를 현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의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사하기 전에 오피스도 무척이나 크루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공간을 만든 것이 느껴질 만큼 몰입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협업 향상 차원에서도 공간이 주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지금 현재 오피스에서 톡톡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서구매 무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크루 역량 개발에 필요시 되는 사회교육 지원 제도도 온오프라인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발자분들이 전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술 공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간 인사이트와 긍정적 자극도 받기도 하고요. 하우스키핑 데이라고 해서 바쁜 업무 속에서 중요하지만 좀 짬 처리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업무는 잠시 중단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우스키핑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도 매월 갖고 있어요. 더불어 서로에게 무엇이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칭찬하면서 칭찬 카드를 전달하는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저에게도 칭찬 카드를 종종 보내주시는데 좀 사소할 수 있지만 그걸 받으면은 하루의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문화는요, 바로 건강하고 따뜻한 문화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문화란 뭘까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면서 동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의 주체는 크루 한 명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이런 전사 행사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모든 크루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순간을 만들고 그 경험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져서 조직 내 협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희는 전사 행사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참 진심이죠. 그래서 매년, 매회, 매번 다른 컨셉으로 크루분들이 카카오페이 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가 되도록 세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도 크루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로 자발적 지원도 받으면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크루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패밀리데이 사진인데요. 지금 전체 다 일어나서 함께 즐기고 있는 네, 분위기 느껴지실까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고객 감동 이런 거지. 앞으로 프로덕트 이런 퀄리티로 만들게요. 라는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보람찼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한 페이롭게 일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일하기 좋은 문화로 거듭나려면 문화가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는 TF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로움 TF라고 해서요. 각자 자원하거나 동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TF는 다양한 펑션의 크루 관점에서 주제를 나누고 더 좋은 일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크루가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에 3년 주기로 안식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안식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식휴가 1개월 그리고 휴가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크루들이 다녀온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되지 않나요? 네, 실제 안식휴가를 다녀오시면 리프레시가 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많이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다녀오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아, 일단 너무 피곤하다. 해외에 너무 오래 있어서 시차 때문에 빨리 업무 캐치업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저도 안식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데 저는 내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돌보실 수 있도록 심리 상담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대표적인 카카오페이 문화로 소통, 팀플레이, 그리고 몰입과 성장, 건강한 문화까지 사례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이고 싶냐라고 궁금하시다면 저는 단연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하기 좋은 문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일하기 좋은 문화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야 하고요. 회사는 그리고 성장도 계속해야 하고요. 소통이 잘 되는 회사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회사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면서 일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션과 비전, 성장, 소통, 존중이 이루어졌을 때 좀 좋은 문화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요소들 하나하나에 더 이로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크루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는 종종 그러면 그 좋은 문화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받거든요. 마치 제 KPI를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해서 뜨끔하기도 한데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부분인데 좋은 문화를 통해서 성과가 일단 잘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루분들의 밝은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피드백 중에 마음이 진짜 참 좋아졌던 피드백이 있는데요. 한 입사하신 지 약 6개월 정도 된 크루분이셨는데 그전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어떠시냐, 문화에 잘 적응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크루분들이 정말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리고 페이 크루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